4월 10일 이후에 진짜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정치라든가 이런 또 쉽게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던 지는.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총선에 이기든 지든 내 인생은 꼬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인생이 꼬인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총선에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지거나 의석이 너무 안 나오면 당연히 그건 뭐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고. 네네네. 이기더라도 반대로 이길수록 나를 견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전 이런 그렇죠. 뉘앙스를 읽었는데 맞습니까? 맞죠. 크게 보면 네. 그렇죠. 이기면은요. 네. 이기면 이길수록 크게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독이든 독배 비슷한 겁니다. 네. 아주 잔이 화려한 독배 같은 건데요. 네. 겉에는 화려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견제가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작업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런 세력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예. 그리고 책임도 엄청 커지는 거고. 네. 그러면 아주 사소한 책임도요. 거의 이제 자리를 이제 내려놔할 정도로 그렇게 네. 부풀려지기도 하는 게 네. 숙명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총선 지잖아요. 네. 지면은 그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요.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물속에 네.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죠. 돌덩이를 껴안고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총선에서 결과에 따라서 네. 아주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 네.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뭐 총선 후에 네. 이기고 지든 꼬이는 것보다 총선 전에 꼬이지 않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당연하죠. 정말 네, 총선 전에 지금 꼬이지 않아서 다행인 거고 왜냐하면 네. 꼬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요. 오늘 아침 데일리안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죠? 6%포인트 정도 확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일단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통령의 갈등, 그다음에 그걸 또 봉합하는 과정, 이거를 보시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잘라버릴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었지만 아니네. 오히려 둘이 아주 묘한 긴장관계로 협력관계로 이거 분위기 괜찮아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일방적으로 당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네. 묘한 긴장관계, 건강한 긴장관계가 네. 승객들한테도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1인 체제 하에서 차의 안전을 모두 체크할 수 없어요. 네. 그 차에 대한 안전은 각 파트의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의견을 모으고 때로 의견 다르면 서로 상충하면서 또 해결해 나가고 이러면서 가면 더 안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약간 건강한 긴장관계가 네. 더 국민들한테는 호감을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긴장이라는 거 이게 오히려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인 거지 민주당처럼 한 명의 방탄을 위해서 모든 원칙이라는 게 사라지고 방탄에 도움되면 선이고 방탄에 도움되지 않으면 악으로 몰려대는 이거야말로 정말 전체주의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비되는 게 민주당은요. 당내 민주주의가 없어요. 맞아요. 일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당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는 이 당내의 어떤 특성을 좀 국민들이라든가 좀 유권자들 좀 많이 관심 가주시고 이 당내 민주주의조차 되지 않는데 어떻게 원내를 맡길 것이냐. 맞습니다. 이걸 꼭 좀 판단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10시에 KBS에서 방송된 대통령과의 대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견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또 대중의 관심은 결국 명품백 디올백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또 최재형 목사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공작에 걸려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대통령은 매정하게 아버지 부친과의 인연으로 접근해온 사람을 매정하게 못 끊었다. 아쉬웠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맞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전화만 안 받아도 사람들 그렇죠. 사이에 벌써 야, 걔 변했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야, 애가 국회의원 되더니 변했더라.
애가 장관 되더니 변했더라 예, 예. 하는데 대통령한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대통령 부인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대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 즉 몰카 공작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는 1년이 지나서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저는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제 아내가 저한테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라면 저라면 좀 단호하게 대했을 것 같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선 여러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래도 꽤 그 분량을 할애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야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잖아. 그리고 직접적인 약속이 없었다. 뭘 하겠다, 뭘 안 하겠다 하는 약속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네. 대통령께서 네. 그렇게 입장 내신 거는요. 할 수 있는 최선을 전 다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네. 왜냐하면은 예. 현실적으로 지금 총선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사과하는 투로 만약에 네.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네네. 사실 그다음 뻔해요. 이걸 가지고 아마 뭐 또 흠집 잡고 하면서 부풀려 가지고 네. 총선 판을 아마 김 여사를 끌고 들어올 거예요. 네. 예, 그러게 되면 사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마치 민주당에서는 네.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제2의 인물이다. 우리가 네. 뽑지 않은 제2의 인물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국민들은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총선은 선거를 투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입장 표명을 했다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아마 저기 아내가 그렇게 본인에게 말하고 아는 것에 대한 섭섭한 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나한테 말했다면 당연히 말리죠. 그렇죠. 자기야 그거 네. 좀 검증해볼 필요 있지 않아? 맞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뭐 지인이고 뭐 고향 사람이라 하지만 맞습니다. 검증 좀 팀을 돌려서 네. 검증해볼 필요 있다고 했을 건데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아내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과 국민과 윤 대통령 이 관계였다면 저는 진솔하게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죠. 사과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 야당이 있고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를 거의 여혐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렇죠. 비판을 해왔고 네.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 자체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정치적 이미지를 네. 오염시키려고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사과를 하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게 앞으로 총선에서 정책이고 공약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로지 김건희 나와라. 이걸로 지금 문제를 풀어갈 거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은 뭐 나는 정치 공학 싫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정도의 톤을 유지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섣불리 순진하게 네. 이제 뭐 섣불리 이제 아까 민주당 요구한 대로 들어주면은요. 네. 그거는 이번 선거 이제 모든 이슈가 아젠다가 다 사라지는 악수를 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왜냐하면 가짜뉴스 보세요. 대장동 사건부터 해가지고 김만배 씨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뉴스입니까? 맞아요. 심지어 언론이 등장해서 돈을 주고 거액을 주고 가짜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대장동은 윤석열이 원죄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윤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라고 참전을 했으면 윤석열이 대장동의 주범인이 아니냐를 갖고 아젠다가 프레임이 완전히 짜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뭐 이 대통령 입장은 아주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